원래 처음엔 입구에 있었던 거 맞고요. 완전 출구는 아닙니다. 이제 입구와 출구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길이 그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본다면 이게 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줄탁 동시. 뭐 강구 연월 정도로 가면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왕선택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또 평화 전략을 모색하는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한반도 평화 환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는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세가 지난 한 해도 지속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대북 정책 재검토를 끝낸 다음에 조율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을 내놓긴 했지만 북한이 아직은 그 원하는 셈법이 아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뭐 그런 또 한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뭐 그런 등으로 해서 결국 교착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지금 삼중고에 직면한 그것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이제 북미 대화 완전 단절이고 그 여파로 남북 간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이제 북한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자폐 모드라고 그럴까.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일체 외부의 그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아주 삼중고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중에서 혹시 가장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아니면은 그것만 아니었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회고를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년 7월에 왜 남북 통신선 세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2020년 6월에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모두 차단이 됐다가 한반도 평화가 그 2018년 그 3년 전 봄날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컸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 별 진척이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라고 해서 뭐 그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은 따져봤더니 별 새로운 게 없더라는 게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통신을 연결했다는 것은 이제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 또 10월 10일 날 그 당창건 기념일 때 전쟁 주종론을 펴면서 남쪽과 미국이 이 주적이 아니다.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꾼다고 했던 말을 다시 이제 뒤집고 원상해 보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을 개성하겠다고 한 것. 한반도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의 원칙과 목표 또 밑그림과 어떤 4개 기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 프로세스를 이어나가겠다는 데까지는 지금 그 합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 또 미중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뭐 전략 경쟁이라는 말, 또 패권 경쟁이라는 말, 심지어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쓰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지금 뭐 가치, 이념, 체제, 거기다 기술 패권, 그리고 안보 차원까지 전 방면에 걸친 이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만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중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후순위로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격돌하면 어떻게 될까? 홍콩을 거쳐서 지금 대만이 항상 한창 이제 그 관심의 영역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또 이 충돌 지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제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냉전 시대 그 미소 간의 어떤 대결이나 그런 진영 논리와는 좀 다른 이 서로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대결할 부분은 또 대결하는 이런 이제 흔히 3C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흔히 말하는 가치 사슬이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얽혀 있고 근데 이제 그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그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북핵 불용,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 모두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니까요. 북한 핵 문제에 초점 맞춘다면 그래도 또 협력할 부분이 있다. 또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또 우리의 역량과 노력에 딸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문제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미국과 또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역량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봐도 주변국들이 핵을 갖는 것, 이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아마 다음 순서는 틀림없이 일본 아니나 한국 정도가 될 텐데, 그죠? 소위 그 아시아의 그 핵 도미노 현상 이런 게 중국 입장에서도 별로 반가운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두 나라가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 관심이 있는데 공통 이익도 있고 다만 그것을 어떤 절차, 어떤 방식, 어떤 시퀀스를 거쳐서 하느냐 여기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에 패권 경쟁, 또 전략 경쟁, 또 단순하게 미중 갈등 어느 쪽이 조금 더 현실에 부합하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실적으로 전략 경쟁이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숨은 뜻은 패권 경쟁이라고. 그 미국에서 나오는 문건들 보면 공식적으로는 항상 그 전략 경쟁, 스트래티지 컴피티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돼서 미국과 중국이 진짜 세계의 결전을 치를 만큼 이렇게 패권을 놓고 싸울 정도가 된다면 뭐 패권 경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전선에 걸쳐서 서로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사실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상당한 그런 그 사슬을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제로섬적인 일방적 선리가 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다양한 형태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영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신냉전이다 이런 식으로 딱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채우고 이제 11년 차로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0년간의 리더십 그리고 북한 체제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고요한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살의 약간의 젊은이로 많은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흔히 뭐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선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올라타서 이제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권력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하거나 정리를 하고 자기 친정 체제로 굳혀서 지금 뭐 권력적 측면에서는 뭐 누가 봐도 공고히 됐다. 권력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 발전 우선 노선으로 이걸 가고자 했지만 하노이 노딜로 좌절되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리 방식조차도 전통 사회주의로 오히려 후퇴한 듯한 외교는 나름대로 이제 진폭이 큰 게 이제 북한 외교의 특성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별로 얻은 게 없다.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북미 관계가 조금 개선됐다는 2018년도 사실은 북미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좋아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효과가 크다고 좀 봐요.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여전히 불신이 좀 팽배해 있죠. 아시다시피 북중 교역도 엄청나게 줄었고 또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백신 주겠다는 것도 이제 북한이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 불신이 있을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의존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면 이제 북한 스스로 뭔가 대외 관계를 좀 타개할 만한 그 이니셔티브를 줘야 되는데 전혀 외부의 그 반응에 대꾸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내년 2022년도 북한의 외교는 굉장히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겠군요. 과감한 현상 타개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뭔가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줘야 되겠죠. 장기 교착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임기가 점점 그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내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입구론으로 다시 들고 나가서 이 프로세스에 어떤 동력을 불러넣고 대화를 촉진하자. 근데 그렇지만 지금 뭐 서로 입장이 또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미국이 좀 전향적인 대화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좀 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그 북한이 선뜻 그 대화에 나올 만큼 원하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뭐 이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의 입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뭔지 모르는 입구로 들어갔는데 그럼 과연 무사히 출구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최소한의 뭔가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틀림없이 그로 인해서 북한에게 유리한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할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 불분명하기 때문에 북한도 망설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 비핵화 과정이 다시 굴러갈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도록 그건 뭔가 좀 세련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종전선언은 처음엔 입구에 있었던 건 맞고요. 근데 이제 9월 평양선언 할 때 과정에 들어갔었어요. 그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그 상응 조치로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 일부 해제에 들어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착이 되니까 이걸 입구로 가져나가서 이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하나의 촉매로서 종전선언을 들고 나간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도 저는 좀 내포돼 있다고 봐요. 또 이제 한미가 어쨌든 문안에 대한 협의도 하고 이런 노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게 내포되면서 다음 정부로 뭔가 좀 그런 징검다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은 종전선언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제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이 동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희망과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려면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한국은 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뭔가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이 잘 하도록 조력할 그런 뭐 도덕적 의무도 있고 그리고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면 뭐 아마 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 있을 텐데 만약 그게 불가능하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그럼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회담이라도 하는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뭐가 융통성을 발휘할 그런 여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걸 딱 한정해서 보지 말고 사실 그 무렵 되면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는 선거로 모든 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인수위 기간이랑 연결해서 이때 이제 모든 게 짜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세 관리라든가 북한에게도 굉장히 그 좋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딱 뭐 동계올림픽에 뭐 가져 외교적 보이콧을 하냐 마냐 뭐 이런 거 갖고 집중할 필요는 전 없다고.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왜 큰 나라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가? 그런데 과연 이것이 또 가능할지 또 회의적인 의견도 있고요. 과거에 그 92년도 북방 정책하고 기본 합의서 채택하고 유엔 동시가입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거 할 때 그때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당사자가 그 결정하고 한반도 문제화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틀을 마련했고 그 틀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통일 방안까지 만들어졌죠. 근데 이후에 우리 문제를 너무 그 외부 지향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 특히 한미 동맹 틀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게 다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자아중거적 시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는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선진국에 가 있는데 스스로 이게 그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바깥에서 뭔가 해법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방식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독자적인 뭔가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 독자적인 목소리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이제 5년마다 우리는 정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특히 대북 정책에 큰 진폭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한 정부 내에서도 이 남남 갈등으로 표현되는 대북 정책에 대한 비일관성 이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책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비용도 커지고 그죠? 기회 비용도 많아지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그 선택의 폭을 점점 좁혀가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역시 그 범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역시 중요한 것은 뭐 정치권에서 그걸 먼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그 일종의 그 공감대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민주평통처럼 이런 그 여론 주도층이 그걸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 거를 개성하겠다고 한 것이 앞으로 정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아마 미국이 그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새 정부도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그 틀을 확 벗어나는 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한반도 정세, 대외 정책 이런 것에서 크게 바뀌어진 부분 그것을 이용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좀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그거 이제 뭐 안보 개념이 지금은 비전통 안보가 전통 안보를 지금 압도하는 시대잖아요, 당분간.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은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세계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동북아 방역 보건 뭐 협력체라든가 아니면 남북 간 또 국제기구를 통한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재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북한이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 이게 그냥 성곽도시처럼 봉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체제가 경직된 체제에 있으면 외부 충격이 오면 그만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리질리언스가 탄력성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빨리 회복을 했고 적응을 하고 또 경제도 회복되고 그러는데 그 최근에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리스크를 누군가 4개의 C로 표현을 하길래 제가 그걸 또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고 두 번째가 차이나 리스크고 세 번째가 카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이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본다면 이게 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 국가 체제가 생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고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힘을 내서 또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2022년을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줄탁동시. 선비핵화에서 핵능력 감축이라는 방식의 군비 통제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정치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제 앞세우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쪽으로 가려면 외부 세계의 노력과 북한 스스로의 노력이 서로 마주쳐야 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은 거의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예. 오리나 되는 이 빡빡하기가 좀 거쳐서 좀 해가 좀 밝게 나는 뭐 강구 연월 정도로 가면 되지 않을까. 구름이 거치고 안개가 거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리무중 속에서도 밝은 희망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질탁동시가 돼서 안에서 노력하고 또 밖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한반도 평화에 밝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희망의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